자,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직무역량 문항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무역량 문항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최근에 가장 핫한 문항이에요. 요즘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SK 문항은 지원 동기가 없는데 SK 하이닉스 문항 잘 보시면 지원 동기가 없거든요. 문항이. 근데 3번 문항인가? 거기에 직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해당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거. 아마 자소서 샘플 자소서 벌써 써본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 역량 문항이 가장 핫해요. 가장 핫한 얘기는 뭐죠?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문항이라는 겁니다. 지원 동기 문항과 이거랑 포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직무 역량을 어떻게 서술할까 좀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이라는 건 그 일을 되게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역량들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 역량 느낌은 일단 조직 핏, 직무 핏 역량들이 있거든요. 좀 볼게요. 조직 핏이란 건 서술의 관점이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보는 항목이에요. 흔히 소프트 스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항을 볼게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떤 문항들이 등장을 하냐면 성장 과정, 아니면 삼성으로 따지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그 다음에 가치관, 태도, 슬로건, 본인을 나타내는 슬로건, 혹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거 있죠. 삼성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 이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생각, 태도, 가치관, 특히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이런 문항들이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바른 가치관, 바른 태도, 조직에 어울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존경하는 인물이 예를 들면은 막 연쇄살인마야. 예, 이러면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 뭐야? 쎄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가치관, 태도,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혹은 이런 문항도 있어요. 본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물건으로 표현하는 거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다음에 장점, 단점, 성격의 장점, 성격의 단점. 이렇게 개인의 캐릭터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 강의 중에 역량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제 클립 지금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역량을 구성하는 것 중엔 캐릭터가 있거든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렇게 제가 6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그것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도전, 혁신, 창의, 이거 이제 SK도 나오죠.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문항들. 혹은 변화주도, 목표 설정, 전략 설계, 그다음에 설득, 갈등 조정, 헌신, 희생, 조직 충성해 본 경험, 팀워크를 발휘해 본 경험,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 실패 극복, 이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을 대처를 할 때 이 필요한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를 주고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전적으로 뭔가를 이뤄본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라든지 SK 1번 문항, 혹은 혁신해본 경험, 혁신 창의, 이거는 기존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라든지, 변화주도도 비슷하죠. 이런 문항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런 문항들을 쓸 때는 보통은 재정의를 많이 합니다. 재정의. 그래서 왜냐면 그냥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단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 뒤에서 밀어주는 서번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이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하는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되게 잘 구사를 합니다. 실제로 동아리에서 어떤 걸 할 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문항.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하나 붙으면 좋아요. 재정의를 내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개발시켜서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혹은 리소스를 적게 들게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혁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데 재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소재랑 매칭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셨죠? 왜냐면 저 사전적 의미의 그런 혁신, 창의, 변화주도,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뭔가 나만의 방향으로 싹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재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형용사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제목도 그런 식으로 다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소제목 혹시 달 거라면. 아셨죠? 자, 다음에 조직에 어울리는지 보는 그 대표적인 문항 뭡니까? 기업 지원 동기와 포부 문항. 이거는 이제 조직 핏을 물어보는 문항들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직무 역량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요것도 있어요. 조직 핏에 어울리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내 캐릭터 자체가 꼼꼼해. 꼼꼼하다는 건 사실 어느 직무에나 필요하지만 특히나 더 필요한 영역이 어디죠? 재무회계 이런 데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역량을 좀 더 세게 믹스할 수가 있겠죠. 직무 역량이랑. 감 오십니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핏이랑 서술의 관점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 이제 보는 항목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직무 지원 동기. 우리 이 직무 왜 지원했니?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이나 역량을 드러내시오. 뭐 이런 거. 혹은 대놓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물어보는 직무들이 있죠. 어떤 직무들이죠? 요즘에 서비스 기획, 마케팅, UX, UI,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런 것들 보면 깃허브에 올린 것들 노션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라. 뭐 이런 문항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대놓고 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직무핏이라는 거는 조금은 좀 예를 들면 마케팅 리서치 쪽 있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에 지원을 했다. 그렇다면 좀 제안을 해야 될 게 필요한 게 그 회사의 그 직무를 뭐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빵빵사에 뭐 대행사에서 제가 퍼포먼스 마케터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R과 파이썬을 활용해서 소비자 뭐 몇천 명의 그 설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직무랑 좀 매칭이 되는 역량들, 경험들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직무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직무핏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라인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죠. 공정기술 아니면 공정설계 아니면 양상기술 아니면 뭐 생산기술, 생산 빵빵 이런 것들 이런 쪽은 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기술 쪽이다. 생산기술 쪽이라면은 거기서 이제 물동량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산 기술은 뭐 얼마의 재료가 투입이 되면 며칠을 돌리면 이 생산 라인에서 얼마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분량이 나오고 수율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분량 빠지면 이게 어느 정도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나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설계하고 라인에서 일하시는 뭐 공장장님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고 소통도 되게 잘해야 돼요. 이공대 친구인데. 그러면 그런 역량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장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다. 이렇다면.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가장 센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직무 역량을 이제 딱딱 배치해서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 역량 문항에서는요. 좀 요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조직핏 느낌 2, 30%, 직무핏 느낌 서술 7, 80% 해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문항 중엔 직무와 관련된 느낌이 나는 조직핏 역량을 많이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문항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하죠? 직무 역량을 철저하게 직무핏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HR 인사 담당자 만약에 인사 직무 HRM이라고 합시다. 인사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뽑아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사실 제 모든 강의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 투두리스트 뽑을 때 저학년들 투두리스트 뽑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를 쓴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 소재들이 결국엔 뭐가 되느냐? 조직핏과 직무핏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재들을 가지고 제가 직무분석법이라는 지금 클립이 있는데 거기에 요걸 제가 표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식은 내가 전공 수업 뭐 들었지?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소서에. 인사관리 수업 들었고 조직행동 이론 수업 들었네. 그때 조모임 할 때 어떤 거 했었고 어떤 사례 분석했었네.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사 자소서에. 그리고 현직자들이 쓴 평가보상 퇴직관리 서적을 내가 한 30권 읽었는데 그중에 기억 나는 서적은 이거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네? 내 감정은 어땠네? 이런 거 여기다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내가 ATD나 SHRM 같은 국제 인사 포럼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직자들이 많이 와서 봤다. 내가 이런 것까지 했으니 내가 얼마나 인사 관련해서 역량을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월간 인사관리, 월간 HRD 같은 실무자들이 보는 그런 책들을 내가 정기 구독하면서 케이스를 매번 보고 있는데 기억에 나는 그런 인사 케이스가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줄 수 있고요. 학회.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거기서 산학 협력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해 가지고 뭐 분석한 게 있다. 아니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인사에서는 큰 어필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 뭐가 된다? 지식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의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무 역량을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영어, 엑셀, 파워포인트, 뭐 PT 근데 이런 거는 인사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요건 다른 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얘는 후순위가 되겠죠 자소서에 쓰기 위한 것 등엔 물론 인턴들은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턴 지원할 때는 예를 들면 저 포토샵 할 줄 알아요 뭐 카드뉴스 만드는 인턴이다 그러면 그런 거 써줘야 돼 예, 뭐 데이터 분석하는 데다 그러면 나 R 할 줄 알아요. 파이썬 다룰 줄 알아요. 이거 스킬이잖아요. 뭐 이런 뭐 영상 편집하는 데다 그러면 프리미어 할 줄 알아요. 이런 거 써줘야죠. 근데 그건 인턴이고 정규직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도, 이 태도 역량, 뭐 조직빛인데 인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면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편견이 없고 뭐 젠더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인담자가. 뭐 고충 처리해야 되니까 입은 무겁고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 스펙은 뭐 학점 이 정도 뭐 좀 높으면 좋고 어학도 상황 편준하죠 경영 지원 쪽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는 직무 역량을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경험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센 건 HR 인턴십이죠. 뭐 예를 들면 채용 담당 인턴십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다. 평가를 도와드렸다. 뭐 이런 거 있죠. 인사 데이터를 만졌다. 이런 경험들. 그다음에 HR 관련 공모전, 동아리 학회 HR 담당. 그리고 군대, 학생회, 재수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강사들이 있는데 쓰세요. 괜찮아요. 다들 합격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서 내가 인사행정병이었다. 혹은 인사장교였다. ROTC 출신인데 학생회에서 HR 담당이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마인드는 뭐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분석적인 마인드, 문제 해결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 중에 이게 결국에는 내 그 자소서나 면접에서 드러낼 소재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인사 쪽에서 보여줘야 될 건 경험을 중심으로 보여주자. 직무 역량 문항에서는 그리고 지식적인 것도 간혹 보여줄 수 있다. 쓸 게 너무 없으면 기술이나 태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 제가 직무 분석 클립이 지금 제 그 채널에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보신 다음에 이거 넘어오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역량 이론이랑 같이 보세요. 역량 이론 클립이랑. 자,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직무가 똑같더라도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특히나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도 달라. 이공대도 달라요. 똑같은 공정기술, 뭐 양산기술 이런 비슷한 용어인데 하는 일이 달라요. 반드시 JD를 봐야 됩니다. Job Description, 직무기술서라고 부르죠.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고 자소서 쓰면 큰일 나요. 아셨죠? 예, 그래서 실제 그 기업의 그 직무가 하는 일을 파악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빼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영업이다 하면은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하고 샘플 자소 딱 만들어 그거 그냥 복붙하다 보니까 분석이 안 일어나. 그러면 잘 떨어지는 자소서가 돼버려요. 복붙하다 보면 직무 역량분학. 그래서 그 기업의 그 직무는 이런 거라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논리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독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이 직무가 뭔지 안 해? 이런 걸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그 기업의 그 직무가 하는 일을 파악해서 한 줄 정도 써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역량을 써보는 거예요. 직무 유관 공통 역량이나 직무 역량. 그 기업은 이런 일을 하니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이제 직무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더 나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까지 나갈 수 있어요. KSA, 그러니까 Knowledge, Skill, Attitude, 그 다음에 스펙, 경험, 마인드. 6개를 쫙 해서 표로 만들어서 소재 매칭해도 돼요.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공통 역량, 직무 역량 해서 쓰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렇게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직무 역량 문항은 유사 경험이 있으면 베스트예요. 인턴. 그 조직과 그 직무,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윗사람이 있는 회사 상황이랑 유사한 상황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대학생들은 사실 학회나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인턴이잖아요. 학회나 동아리는 또 학생들끼리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인턴에서 한 그 직무와 유사한 경험을 했으면 베스트. 왜냐면 매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일을 되게 잘하겠는데? 이런 데서도 잘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다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수업, 동아리, 알바, 뭐, 시중 강사들 쓰지 말면 과외도 괜찮아요. 과외. 이런 데서 역량을 뽑아서 강조해서 서술합시다. 군대, 재수, 연애했던 얘기, 연애 지금 못해놨네요. 알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매대에 놓고 판 거 하루짜리 알바 가지고도 역량 굉장히 잘 서술하면 합격합니다. 과외도 마찬가지. 과외에서 뻔한 클리셰 같은 그런 거 말고요. 막 학생이 집중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이런 건 되게 뻔한 얘기고 제가 나중에 클리셰 특집 한번 할게요. 이런 건 좀 뻔한데 과외 스토리인데 학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내 과외 선생님이에요.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가지를 쳐가지고 과외가 너무 많이 들어와. 근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업 직무에 써먹어요. 괜찮잖아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과외 에피소드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세요. 요즘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요즘엔 직무 역량 하다 보니까 내가 경력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력직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신문 컬럼에도 썼어요. 제가 쓰는 거. B2B 마케팅에서 예를 들면 B2B 마케팅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 B2B밖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직도 안 그래요. B2C도 쓸 수 있고 어차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장을 조사한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짜고 이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제안서를 만들어내거나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B2B든 B2C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업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으면 그걸 어필할 수 있는 직무는 다 쓸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좁히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신입들이. 강박 때문에. 막 시장에서 직무 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인턴 등 직무 경험이 100%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신입이다. 우린 신입. 우리는 소양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 직무 역량 문항이면 철저하게 그 일을 잘하겠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문항을 이제 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무에 적합한 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은 이 직무를 보여줄 때 인턴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산학협력이나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소재가 이공계 친구들은 수업, 아니면 프로젝트,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학부연구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컴공 제외. 컴공은 대부분 프로젝트 베이스에 이제 코테 알테가 들어가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제가 예시 프레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직무 역량을 서술하시오 이런 이제 자소서 문항이 있었다. 그럼 처음엔 실제 그 기업의 그 직무가 하는 일을 파악하는 겁니다. 빵빵사의 빵빵 직무는 빵빵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 많이들 빼먹습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공정기술 직무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빵빵빵한 역량과 빵빵빵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과 공장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직무 이해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왜냐면 기업마다 이 직무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혹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무 이슈를 이쪽이나 포부에서 밝히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인사를 썼다. 네이버 인사 직무는 최근에 개발자 이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텐션,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두 번째로는 그런 제도 설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예요. 직무 이슈로 끌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저는 이 두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에서 빵빵빵을 하고 빵빵 기업에 빵빵 인턴십을 하면서 빵빵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보면 이 친구가 요런 거 알고 있고 요런 역량 가지고 있네. 바로 보여지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요. 단락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제 들어갈게요. 서술. 동아리에서 빵빵다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경험서술 들어가죠. 그래서 막 역량 강조해가지고 쓴 다음에 또한 인턴십에서 빵빵한 상황에서 빵빵한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빵빵빵을 하며 빵빵 역량을 키웠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제 역할은 이거였는데 어느 날 제 사수분께서 그래서 막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완벽하죠. 거래 구조가. 위에 우리 회사가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그걸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서술하시는 게 직무역량 문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직무역량 문항 했고요. 질문이 좀 올라와 있어서 잠깐 질문 답변 드리고 갈게요. 산도깨님 역량이론 강의 고맙습니다. 네. 뭐 그냥 어디서 팁만 보지 마시고 이론적인 베이스로 뭐 시작하는 걸 알아야 뭐 하죠. 왜냐면 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그룹 출신이라 SK를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 문항이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그 컨설턴트들이 다 이론 베이스로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SKMS나. 자, 1번.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하는 경험을 말하는 SK 자소서. 이게 1번 문항이죠. SK 하이닉스. 뭐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도 목표도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김인님 맞죠? 자, 그래서 대답하려는 소재가 그다지 제가 지원하는 재무, 회계와 관련이 없는데 이 문항에서는 조직비 정도만 보여줘도 될까요? 김인님, 요 문항은요 직무 문항이 아니에요. 김희민님, 제가 나중에 이제 SK 자소서 문항 분석할 때 얘기 말씀드릴 텐데, 이 문항은 슈펙수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입니다. 슈퍼 엑설런트라고 하고요. 김희님, SKMS라고 불리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자발적, 의욕적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 이게 SK그룹을 지배하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의욕적 목표 설정 해가지고 투비 모델을 설정을 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바로 SK인입니다. 제가 SK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SK 출신이라. 그래서 이 문항은 그러니까 조직핀 문항이에요. 사실 직무 역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재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직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을 했는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뭔가 달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이드 문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밑에 그게 SKMS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KMS를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발롱테올리, 윌링리, VWBE, 브레인 인게이지먼트,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고 수준의 목표인 슈퍼 엑설런트라는 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SK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SK핀 문항이에요. 직무 역량 문항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네. 아셨죠? 그래서 김희님, SKMS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하는 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슈퍼 엑설런트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슈펙스라고 부르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예요. 목표가 아니라 저긴 최고 수준의 목표예요. 네. 그게 SK인입니다. 이선 조직핑 문항 맞아요, 이건. 예, 직무회계가 아니, 직무 문항은 아까 그 전문성 문항 그거고, 1번 문항은 이거는 조직피드 문항이에요. 로로리님, 언론 홍보 쪽 직무를 지원합니다. PR 쪽, 그 홍보 쪽. 지금 하고 있는 2달짜리 알바에서 보도자료 쓰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써본 적이 없고, 쓴다고 해도 한두 개 정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면접자는 업무를 경험하지 못해서 팩트체크에서 걸릴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두 개 쓰면 당이죠. 안 썼으면은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로로니님. 거짓말하지 마시고 만약에 보도자료 쓰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약에 쓴 적이 없다. 현재는 아직 주어진 일이 없어서 쓰질 못했지만 계속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에 기사 작법이나 이런 뭐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뭐 연습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만약 썼다면 이제 그거 쓰면서 그게 어떤 성과를 냈었고 뭐 이렇게 수정을 했었다. 뭐 해서 이런 거 나중에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로르님 이건 솔직하게 해야 돼요. 팩트 체크에서 걸리면 큰일 나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돼요. 김희님, 최고 수준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인데 솔직히 대학생 수준에서 뭐 얼마나 최고 수준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텐데 야 이거 어려운데 했네. 요런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나한테는 되게 최고 수준의 목표였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뭐 실제로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같이 주면은 되게 좋거든요. 문제 상황이 보통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애 요인이라는 게 이제 또 SK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좋죠. 그래서 뭐 그걸 할 때 있었던 장애 요인, 뭐 아니면 힘들었던 문제 상황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리소스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자원이라고 불리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여기 아마 문항 가이드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려운데 이런 느낌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를 좀 쫓아가세요, 김희님. 요거는 희응이응이 꾸준히 해온 활동을 묻는 문항은 직무 관련 문항일까요? 이거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해온 활동이 뭐가 있냐라는 건 사실은 이 워딩만 봐서는 직무 역량이라고 전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근데 다른 문항에 직무 역량 문항이 있다면 이 꾸준히 해온 활동은 진짜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뭘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고,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음악 듣는 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꾸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흥미를 느끼고 뭔가 재미를 느꼈을 때 꾸준히 하게 되거든요. 돌아오는 게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엔 나의 가치관이나 내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코드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것만 봐선 그런데 희영이님 전체적 문항에 직무 역량 문항이 있는지 보시고 한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직무 문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 문항만 봐서는. 더블더블 군님 저는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졸업유예생이었지만 하반기 취업 실패하고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상담을 듣고 인턴을 써보자면 전부 탈락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 경험 없이 상반기 공채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마케팅과 직접적인 경험 코메드 직무 부트캠프인데 자소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그나마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마케팅이 좀 괴물들이 많아요. 뭐 인턴 두세 번 하고 공모전 몇 개 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몇 개 하고 뭐 요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블더블 군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옹색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실패원의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죠. 경험이 없습니다. 하면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이라는 거는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인턴이면 제일 좋겠지만 인턴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무부터 캠프가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 시즌에 인턴이랑 전환형 인턴십 정규직 다 쓰시고요. 마케팅 관련 알바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 뭐 이렇게 지식, 아까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가 있잖아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 코멘토 직무 부트 캠프가 사실 돈 내고 사실 현직자한테 뭐 이렇게 과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파워풀할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예요. 왜냐면 인턴한 애들보다는 솔직히. 제 코멘토 사장님이랑도 되게 잘 아는데 저랑 그 이재성 대표님이라고 코멘토 대표님이신데 제 학교 후배님이세요. 그 동무님이시죠. 초창기 세팅할 때 저한테 많이 그 조언을 얻고 가셨어요. 코멘토 세팅하셨을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속 탈락하고 있다면 이 자소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소서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개를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탈락 원인 분석할 때는 저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혹시 더블더블 군님이 서강대 출신이면 서강대 저한테 좀 저나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받으세요. 왜냐면 지원한 회사 그다음 어느 단계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자소서 한 두세 개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 정리한 것까지 다 펼쳐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스펙까지. 그거 보면서 자소서가 문제면 자소서를 고치면 되는 거고, 지원 전략이 잘못됐으면 지원 전략을 건드려야 되고, 이게 지금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상황을 알 수가, 좀 깊게 알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 썼는데 계속 탈락하고 있다면, 조금 더 지원 전략을 넓혀주면서, 뭐 영업이나 MD나 이런 마케팅의 속성이 통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확장시키면서, 자소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자소서 다시 한번 싹 다 갈아엎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요건 한번 뭐 서강대가 아니라면 우리 뭐 건대시라면 건대에도 지금 진로 취업 센터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셔서 원인 분석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고 아셨죠? 뭐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켈리님 것만 하고 지금 아직 진도 뺄 게 많아요. 20분은 강의를 더 해야 돼서 강의를 하고 뭐 요거 직무 역량 관련해서만 좀 갑시다. 네, 갑자기 무물 시간이 돼 버렸는데 무물은 끝나고 할게요. 켈리님, 안녕하세요, 차장님. 매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학점 3.84인 막학회생입니다. 어, 이 학교가 어딘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이제 서강대 친구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 많이 들어오니까 4.3 만점 서강대 기준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재수강을 한다면 4.0으로 겨우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치준에 집중하고 싶은데 대기업의 경우 학점의 중요성을 여러 번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긴. 문과예요, 이과예요? 네. 뭐 이과여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4점 뭐 이 뭐 학점이라는 게 결국 사실 뭐 취업을 위해서만 따는 건 아니에요. 취업을 위해서만 따는 건 아닌데 굳이 뭐 4.0 뭐 본인이 문과 3.84면 뭐 못 들을 직무는 없어요. 예. 뭐 본인이 뭐 로스쿨을 가거나 이러면은 고거 익선이겠지만 3.7 그러니까 A 그 서강대 기준 3.7 이상이면 A 마이너거든요. 그거 이상이면 못 들을 직무 없습니다. 뭐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경험이 중요해요, 직무 역량. 문과라면. 예. 그래서 학점은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학점이 중요하죠. 학점이 높으면 좋지만 본인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굳이 학점이 메인 막 타겟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 경험 생각하세요. 예, 자소서 어떻게 쓸까? 면접 어떻게 볼까? 음. 네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들어갈 거예요. 예. 궁금한 거 직무 역량은 여기까지 가고요. 계속 갈게요. 아유, 희영님. 3점 극초도 취업 다 합니다. 예, 걱정하지 말아요.